정신의학에선 인간들이 느끼는 쾌락을 다행감, 의기양양, 고양, 황홀경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한다는데요. 성관계를 가질 때 얻는 그 오르가즘은 쾌락이 절정을 이루는 황홀경에 이르게 만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정절 그리고 수절이 당연시되었던 그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들도 결국은 인간이었으며 그들의 세계에서도 남녀 관계로 인한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는 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엄격한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여성에게 제일 금기시하는 것은 바로 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 조선을 뒤흔든 역대급 간통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왕족이 이런 섹스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임금은 조선의 9대왕 성종이라고 하는데요. 제2의 태평성대를 만들었다고 칭송을 받는 성종은 세종대왕님 다음으로 고평가를 받는 조선시대의 왕이셨잖아요. 그런 성군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런 최악의 섹스 스캔들이 일어났으니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단순한 가십거리인데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당시 조선을 뒤흔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다른 커다란 사건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겨우 몇 줄만 적혔던 것에 비해 이 섹스 스캔들은 실록의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였고 임금이 성관계를 몇 번 했는지 적어야만 했던 사관들조차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꺼려할 정도였다고 전해지니 얼마나 큰 이슈를 끌었던 사건인지 짐작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선을 뒤집어놨던 이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은 박어우동, 어울우동이란 여성이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어우동이라 잘 알려진 그 음탕함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우동을 흔히 기생, 문란한 여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사실 승무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아가씨 소리를 들으며 곱디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혼이 날 나이가 된 그녀. 그 당시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님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와의 결혼을 통해 안 그래도 대단한 사대부의 여식인데 이제 그녀는 근접할 수 없는 왕족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분이 급상승됐던 어우동인데 그녀의 결혼 생활은 뭔가 꼬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시집가서 행시를 잠옷 삼가하지 못하였다. 남편인 태강수 이동에게 쫓겨났다. 이런 기록이 전해지는 걸 보면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요. 이동과 어우동은 당연히 부부 생활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녀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기술자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우동이 그 은장이에게 호감을 품고 자신의 수발을 들던 여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 은장이와 농도 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남편에게 바로 들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이야기로는요. 그 은장이와 눈이 맞아버린 이 어우동이 그 남자를 꼬드겨서 은밀한 그들만의 관계를 수차례 이어나갔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남편에게 걸려 소박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역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우동이 쫓겨난 여러 내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연은 알 길이 없죠. 외간 남자와 말을 섞었다고 쫓겨나는 건 요즘의 우리 상식으론 이해할 순 없지만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기에
어쨌든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갔으나 그 아버지 박윤창이 집안에 먹칠을 했다 하여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녀는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소박을 맞은 그 슬픔과 젊은 나이에 독수 공방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이런 그녀에게 불을 지피는 한 계기가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꼭 쉽게 넘어가는 팔랑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어우동 역시 그런 분류였나 봅니다. 그녀를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그녀의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종은 자신의 주인 어우동이 너무나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오종년이라는 남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이라는 남자는 일찍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바깥 얼음보다 월등히 나으며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만 합니다. 주인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종이 그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깨어있던 여성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종이 자신의 주인 어우동을 위해 그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성욕이 폭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의 모순에 억눌려 있던 자신의 자아를 되찾았던 것이었을까요? 양갓집의 규수이자 왕실의 가족이 되었던 어우동은 그 모든 것을 내팽겨버린 뒤 현비라는 가명을 쓰며 기생, 즉 몸을 파는 창기로 신분을 바꾼 후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만들었던 엄격한 남자들을 비웃는 듯이 그 여종과 함께 수많은 남자들을 꼬시며 엄청나게 관계를 맺고 다니게 됩니다. 이 어우동은 상대 남자의 나이나 신분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자유연애를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도층이자 엄격했던 사대부들은 물론 일군을 지휘하던 장군들도 역시나 어우동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고, 그 열심히 공부하던 순진무구한 성균관의 유생들도 역시 그녀에겐 너무나도 손쉬운 상대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상투를 틀지도 않은 댕기머리의 소년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들과도 역시나 남자라면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위해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이 스캔들은 거짓이 아닌 대동야성, 용제총화, 성종실록 등에서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녀의 일화 중에는 어느 과거 급제자를 희롱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미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데다가 대담해진 그녀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유가라는 휘황찬란한 행진을 하는 홍찬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정복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고, 소매로 그 남자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리며 추파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홍찬이란 남자는 너무나도 쉽게 어우동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집으로 가 정을 통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거 급제자를 유혹한 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어우동의 아름다운 미모와 그 방중술이 엄청나다는 소문은 결국 조선 팔도 곳곳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한 수많은 남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우동을 찾아오게 되고, 여기에 그녀는 그 찾아온 모든 남자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상도 못할 조정의 높은 위치에 있던 그 고귀하신 분들과도 역시나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은밀한 미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그녀만의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든 사내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또한 자신의 몸에도 남자들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일이 이 정도 급이 되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문란함의 최절정을 찍은 이 어우동은 이것만으로 해도 사형감인데 심지어는 천륜까지도 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그 부적절한 관계의 상대들은 어우동의 남편 이동의 육촌, 세종의 서손자로서 계양군의 서자 방산수 인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우동은 기녀 생활을 하며 춤과 시, 재색에 매우 능했는데 이에 반해버린 인안은 그녀를 자주 찾아갔고 그 정이 매우 두터웠던 나머지 자신의 팔뚝에 스스로 어우동의 이름을 새기기 청하여 문신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남편의 팔촌이자 정종의 9번째 아들 석보군의 서손자인 수산수 이기였다고 하는데요. 이기는 그녀의 미모에 훅하여 어우동의 몸종을 불러내 누구의 딸이나 아내인지 물어보았고 자신과 인척관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우동을 불러들이고 역시나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심하긴 심했죠. 이러한 그녀의 자유분방한 생활은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며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어우동은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상소문이 성종에게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지도층들이 받아들이기엔 절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이에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성종은 어우동은 물론이고 연루된 남자들까지 모두 잡아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냐면 이 어우동의 집에 단 한 번이라도 출입한 경력이 있는 선비와 성균관 유생들, 심지어는 부녀자들까지 모두 다 체포되어 의금부와 한성부, 형조 등에서 국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 사심 없이 시문을 주고받고 그녀의 가야금, 검은고, 그림제주를 보러 출입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조차 체포되어 간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지탄당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우동을 포함하여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 모두 끌려오게 되고 그들에게 고문을 하여 알아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가의 종친뿐만 아니라 성종이 그렇게 믿고 믿었던 자신의 측근들까지 죄다 이 어우동 섹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인물만 16명인데 실제로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 높으신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몇몇 인물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어우동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지만 그들의 비겁한 모습에 실망과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이에 어우동은 허탈한 웃음을 보이며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과 관계를 부인하는 자들의 몸에 새긴 문신들을 보여주며 부정하는 자들이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뻔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의 서손자 인안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인안이라는 왕족은 어우동의 춤과 시를 짓는 능력에 반하였고 정말 어우동을 사랑했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체포되었을 때도 끝까지 그녀를 변호하고 선처를 호소한 인물은 바로 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문제되는 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왕족이나 거물급 인사들은 그냥 가벼운 손망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어우동인데 왕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문란한 성생활에 모자라서 천륜을 저버리며 근친관계까지 이어진 어우동. 이 사건으로 조용하던 조선의 조정은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사대주의에 젖어서 어떻게 아녀자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한 무수한 남정네들을 유혹할 수가 있냐? 이렇게 그녀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린 거였죠.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 사형이 당연하나 여러분들, 이 어우동은 결혼을 통해 왕족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왕족은 반역죄만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물란한 여자는 죽여도 된다. 물란한 여자라도 왕족이다. 이렇게 조정신료들은 팽팽한 찬반 논쟁을 펼치며 중요한 다른 국정들은 내버리고 어우동을 죽이네 살리네로 3개월 동안 주구장창 싸우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성종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우동의 왕족 신분을 고려하여 귀양이나 유배로 형을 정하고 불문율에 붙이려고 하였으나 여기저기에서 탄핵이 들어오고 혼란스러운 신료들의 모습을 보자 그 관례를 뒤로한 채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명으로 어우동을 죽여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때는 1480년 10월 18일 성종 11년. 그 당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어우동은 자신의 여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져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최악의 섹스 스캔들 사건은 한 여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이 죽고 난 후가 더욱 과간이었는데요. 그녀와 간통한 혐의가 있던 남자들에 대한 처벌은요, 정말로 관대하였습니다. 아까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실제로 문초를 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처벌을 받은 자들조차 어우동이 죽은 뒤엔 모두 사면되거나 복직하게 되었다고 해요. 1482년 8월 8일 성종 13년에 그 실록에 의하면 어우동과 간통한 자들은 이미 모두 석방되었다. 이런 기록에서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우동에 대해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그 문란한 이미지는 과연 맞는 것일까요? 본래 그녀는 조강지처였는데 남편 이동이 먼저 기생과 바람이나 어우동을 버렸던 바람에 남자에게 상처받은 그녀가 세욕에 눈이 먼 그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다,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요즘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은 남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며 죽을 때까지 혼자 살거나 주변의 매서운 눈빛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우동의 빼어난 시, 검은고나 가야금, 그리고 춤둥의 재색은 잊혀졌고 다만 음탕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구전되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그 사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을까요?